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평잡기로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여기 수평잡기 나무 판자와 받침대, 그리고 무게가 같은 나무 조각 3개와 풀, 지우개, 자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평평한 곳에 받침대를 놓아서 여기 위에 이 수평잡기 나무 판자를 올려서 수평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무 판자를 여기 같은 숫자, 한번 4에 올릴 건데요. 같은 숫자에 올려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나무 조각의 무게가 같아서 수평이 왜 안 되지?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평 잡기로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여기 수평 잡기 나무 판자와 그리고 받침대, 그리고 무게가 같은 나무 조각 3개, 지우개, 자, 그리고 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평한 곳에 나무 판자를 올려서 수평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을 잡은 상태에서 나무 판자 양쪽에 같은 숫자에 나무 조각을 하나씩 올렸을 때 나무 판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올렸을 때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수평이 될 경우를 바로 무게가 같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수평이 됐을 때 무게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무 조각 하나를 더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어졌죠?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더 기울어진 쪽이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 잡기를 이용해서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데 같은 숫자에 꼭 놔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숫자에 놓는다면 한쪽은 3에 두고 한쪽에 4를 둔다면 이 같은 무게의 나무 조각일지라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숫자에 꼭 놔야 된다. 같은 숫자에 놔서 무게를 비교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 잡기를 이용해서 한번 무게를 비교해 볼 건데 지우개, 자, 그리고 풀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우개와 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우개와 풀을 같은 숫자인 4에 올려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겠지만 풀이 좀 더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풀 쪽이 더 기울어졌으니까 풀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풀과 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풀과 자를 4에 올렸을 때, 자, 이번에도 풀이 더 기울어져서 풀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와 지우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와 지우개를 올렸을 때 자와 지우개를 올렸을 때는 자 쪽이 더 길어졌네요. 이것으로 자가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우개, 자, 풀의 무게 비교를 했을 때 풀이 가장 무거웠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 그 다음으로는 지우개가 무겁다는 것을 수평 잡기를 이용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두 물체가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수평이 되면 두 물체가 같은 무게라는 것이고 수평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기울어진 쪽에 있는 물체가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건을 이용해서
이제 물체를 들어올리는 그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이용해서 물체를 더 쉽게 들어올린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선생님은 이 기다란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무거운 가방을 쉽게 들어올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거운 물체를 더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지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 작은 물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물체를 선생님이랑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경사로를 이용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저번에 사용했었던 이 수평 막대를 이용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수철에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려면 용수철의 처음 길이를 알아봐야겠죠. 우리 용수철의 처음 길이는 선생님이 보여주겠습니다. 0에서부터 2.5cm. 지금 용수철의 길이는 2.5cm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이 물체를 선생님이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집중해서 한번 우리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용수철이 조금 늘어났어요. 지금 용수철의 길이는 한 7에서 한 10.5 정도까지 가지. 그러면 지금 용수철 길이는 몇 cm? 네, 3.5cm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원래 용수철 길이는 2.5cm였다. 그치? 그러면 용수철은 총 1cm 늘어난 게 되겠죠? 네? 이번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도명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우리 수평잡기 막대를 활용해서 우리 이 물체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저번에 용수철이 몇 cm 났다 그랬지? 처음 길이는 2.5cm다. 그치? 우리 2.5cm에서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관찰을 해보고 우리 한번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우선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체가 있는 부분이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용수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당겨야겠죠. 그때 용수철이 몇 cm 늘어나는지를 우리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평을 지금 맞추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cm 늘어났는지 한번 길이를 재보도록 합시다. 지금 용수철은 0cm에서 한 지금 2.8, 2.7, 2.8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처음 용수철에 지금 몇 cm라고 했었지? 그치, 우리 2.5cm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이 용수철을 다시 재보면 2.8cm 정도 되는데 우리 2.8에서 2.5를 빼면 총 몇 cm가 늘어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 0.3cm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볼까? 우리 처음에 직접 들어올렸을 때는 몇 cm 늘어났었지? 우리 총 1cm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수평잡기 도구를 이용하자 우리가 몇 cm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0.3cm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도구를 이용해서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맞아요. 우리가 힘을 조금 덜 들여서 우리가 물건을 들어올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이 경사로 우리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면을 빗면이라고 할게요. 우리 이 빗면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보는 그런 실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접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이 물건에다가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서 우리 용수철에 한번 연결해 봅시다. 네, 연결되었나요? 연결되었으면 우리 이 빗면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바구니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올려볼게요. 자, 여러분 다 올라왔나요? 네, 물이 다 올라왔으면 이제 늘어난 길이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용수철은 2.5에서 3cm가 되었는데 우리 그러면 늘어난 길이는 얼마일까요? 네, 3cm에서 2.5cm를 빼서 우리 총 0.5cm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 수평 막대를 이용해서도 물건을 들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기울여서 빗면을 활용을 해서 물건을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물건을 이용하면 우리 힘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물체를 드는 힘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우리가 물체를 드는 힘은 줄어든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실험에서 교사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점은 아무래도 수업의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이런 수평 막대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할 때 휘두르거나 남을 찌르는 등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제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서 배웠던 1cm, 1mm 이런 단위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수치로 이제 용수철의 길이를 표현하는 그런 활동으로 전개를 할 수 있으면 네, 그렇게 지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론적으로 또 보충할 부분은 우리 이제 이 힘은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거리와 그런 좀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올렸을 때 그 높이와 힘, 그 무게, 그것의 곱과 그 다음에 빗면으로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 그런 거리와 그 다음에 들어올려진 높이, 그 합이 항상 같기 때문에 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은 적게 들이지만 그만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거리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뒷받침해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일에 대해서 그런 이론들을 배우니까 만약에 심화 과정으로 조금 더 배우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런 지식까지 탐구하여 도출해낼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